자, 그래서 우리는 어떤 질문을 하는 게 좋은 것이냐, 이거는 뭐 어떤 질문을 하든지 상관은 없어요. 하지만 하지 말아야 될 건 있겠죠. 하지 말아야 될 거.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전국에 계신 인싸 여러분들, 인싸 담당자 제이콥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같이 나눠볼 얘기는요, 우리 면접이 쭉쭉쭉 보다가 맨 마지막에 면접관이 이런 질문을 합니다. 예, 수고 많으셨고요, 마지막으로 저에게 할 질문 있으세요? 라고 묻는 경우죠. 할 질문 있으세요? 라고 했을 때 그냥 없습니다 하고 끝나면 되게 좋은데, 콕 집어서 물어볼 때가 있어요. 제이콥님 질문해보세요, 이렇게. 아니면 옆에서부터 다 질문을 뭔가 하나씩 하고 와. 그럼 나도 해야 돼. 그럴 때 뭘 질문하냐 이겁니다. 사실 되게 힘들죠. 왜냐면 우리는 생각보다 궁금한 게 없어요. 생각보다 궁금한 게 없는데 질문하니까 되게 난감한 거예요. 그리고 실제 질문 자체도 되게 잘 해야 되거든요. 왜냐면 질문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수준이 평가가 되기도 합니다. 너무 쉬운 걸 물어보기도 이상하고, 뭐 급여 물어보기도 좀 그렇고, 복지 물어보기도 그렇고, 그쵸? 뭘 해도 조금 난해한 상황이기 때문에 어떤 걸 질문하는 게 좋을까, 이거에 대해서 한번 얘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먼저, 그럼 면접관님들은 왜 여러분들에게 우리에게 질문을 해보세요 라고 묻는 것일까? 이거는 두 가지 케이스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사실 예의상 물어보는 경우도 있어요. 뭐냐면 면접이 거의 다 평가가 끝났어. 평가가 다 끝났습니다. 평가가 다 끝났는데 여러분들에게 그 궁금한 것들이 있으면 그걸 물어봄으로써 좋은 이미지를 남기는 거예요. 실제 평가는 대부분 대기업 중심으로는 구조화된 면접이 진행돼서 내가 묻는 답변에 어떻게 답변에 따라 점수가 탁탁 배분이 되겠죠. 여러분들이 하는 질문은 평가가 되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에게 좋은 인상 남기기 위해서 이런 경우도 많이 있죠. 질문해보세요 이거와 비슷하게 못다한 말 있으면 한번 다시 해보세요. 본인 만약에 어필 못한 게 있다면 기회 드릴 테니까 한번 해보세요. 이런 것과 약간 비슷한 느낌이라고 생각하는 게 첫 번째가 있고요. 두 번째는요, 되게 고차원적인 면접관인 거예요. 이분은요, 면접 사람에 대한 식견이 높아. 사람 판단을 되게 잘해. 지원자들 많이 받아본 거죠. 그래서 그 질문 내용을 듣고 그분의 준비도나 수준을 좀 판단하겠다, 이런 면접관님도 계셨던 것 같아요. 뭐 어찌됐든 간에 우리는 면접을 보는 입장에서 잘 준비해야 되겠죠. 자, 그래서 우리는 어떤 질문을 하는 게 좋은 것이냐, 이거는 뭐 어떤 질문을 하든지 상관은 없어요. 하지만 하지 말아야 될 건 있겠죠. 하지 말아야 될 거. 아주 기본적인 건 안 했으면 좋겠어요. 뭐 급여 질문이나 복지 질문이나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거는 안 하면 좋겠어요. 물론 매우 궁금할 거라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굳이 면접 자리에서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쵸? 네, 면접 자리에서 굳이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제가 추천드리는 건요, 다른 걸 뭐 어떤 거라도 상관은 있는데 추천드리는 건 법칙이 있어요. 첫 번째, 여러분들이 궁금한 걸 질문하지만 의도가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뭐 내가 얼마나 열심히 니네 회사를 조사했는지에 대해서 알려주겠다, 뽐내겠다는 좀 의도가 있는 질문을 했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로는요, 면접관을 당황하게 하는 질문을 절대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이 방향을 갖고 여러분들이 질문을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제가 A라는 회사를 준비하기 위해서요, 모든 점포들을 다 가봤는데요, 제가 가봤다는 어필을 하는 거죠. 가봤는데요, 이런 부분들이 너무나 고민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거에 대한 답은 저는 이거라고 생각했는데 맞습니까? 이렇게 좀 여쭤보는 거죠. 그쵸? 이렇게 질문하면서 내가 갔던 것에 대해서 어필을 하는 거고요. 면접관에게 물어보면 안 돼요. 전략 같은 걸 물어보잖아요. 예를 들어서 인사 담당자님의 향후 전략이 어떻게 되는지 알려주세요 라고 하잖아요. 그럼 면접관이 말해주기도 그렇고요, 모르는 경우도 많고요. 너무 디테일한 것들이잖아요. 그거를 물어보면 되게 애매해져요. 상황이 뭔가 갑분싸 같은 거 있잖아요. 너무 어려운 거, 내 수준 높게 보이겠다고 어려운 질문을 해가지고 그 사람 당황하게 한다, 이런 거 안 좋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방금 예시처럼 저는요, 이 취업을 준비하기 위해서 제가 현장을 돌아다니면서 매장들도 다 가보고, 그리고 현직자도 만나봤는데요, A가 상당히 궁금했습니다. 근데 그 A를 그냥 왜일까요? 라고 물어보면 안 되고요. 왜 그럽니까? 물어보면 안 되고, A라는 것이 제가 생각할 때 이런 이유 때문에 하신 거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이게 맞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야. 그럼 면접관은 예? 아니요만 답을 하면 돼. 그쵸? 나름 되게 현명한 방법이에요. 면접관도 배려해서 물어볼 수 있는 거. 예. 그러면 약간 염려되는 거는 밑에 댓글이 달릴 거야. 면접 보러 갔는데 면접관까지 배려해야 되나? 이런 채채채 막 이럴 것 같은데, 그러라고 하는 게 아니고 나는 그냥 팁을 좀 드리는 거예요. 뭐다? 첫 번째, 여러분들이 해온 노력을 통해서 해온 노력을 간단히 어필해주고, 두 번째는요, 면접관이 되게 당황하게 하는 질문, 이런 건 좋지 않다. 면접관이 모르는 거 되게 많거든요. 그거 어떻게 다 알겠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까지 고민했는데 이게 맞나요? 라고만 물어봐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면접관 입장에서는 제가 이렇게까지 공부했어? 이렇게까지 준비했어? 이거를 마지막에 그냥 어필할 수 있는 거예요. 사실 이 질문을 통해서 진짜 여러분들의 수준이 좀 드러나기도 해요. 너무 평이한 걸 물어보거나, 그쵸? 너무 생뚱맞은 걸 물어보거나, 그러면 저 친구는 저게 왜 궁금하지? 라는 약간 안 좋은 생각도
가질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제가 뭐 다양한 질문을 할 수 있겠지만 제가 면접을 보면서 이런 질문을 했던 친구들이 가장 현명했다라는 생각이 조금 들더라고요. 실제 예전에 제가 면접을 봤을 때 어떤 친구가 이걸 물어봤어요. 전 패션 회사에서 있었잖아요. 백화점 영업관리를 뽑는데 거기서 저한테 이런 질문을 했어요. 한 5년 전이었던 것 같거든요. 근데 사물 인터넷 시장이 이렇게 커져가는데 귀사는 사물 인터넷 시장에 어떻게 대처를 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준비하고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했어요. 패션 회사거든요. 진짜 물론 그 친구 입장에서는 자신이 사물 인터넷인가 뭐 IoT 뭐 이런 쪽에 공부를 많이 하신 것 같아요. 하시면서 뭐 자소서에도 막 이런 거 많이 쓰셨더라고요. 하지만 저희 회사 방향과는 전혀 맞지 않았고요. 그쵸? 너무 관련 없는 거 하니까 거기에 대한 면접관이 답변하기도 되게 애매했어요. 그래서 면접관님 나름 대처를 잘했습니다. 저희가 잘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어서 아직은 준비를 하지 않았습니다 라고 그냥 답변을 끝내버렸거든요. 근데 너무 애매한 상황, 갑분싸가 된 거죠. 그죠? 의도도 모르겠고 답변하기도 애매하고, 그쵸? 그래서 이런 부분에 질문하기보다는 팀은 뭐다? 내가 정말 열심히 준비한 것에 대해서 자연스럽게 녹여주면서, 그리고 내가 고민한 것들을 물어보는 거죠. 근데 고민한 것을 물어보는 게 다가 아니라 고민한 것에 내가 생각한 답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정리하도록 할게요. 그럼 여러분들 이렇게 준비해서 시험을 한번 보게 보는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상 물러갈게요. 안녕! 자, 즐겁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보완이 필요하다면 싫어요 눌러서 저에게 피드백 주시면요 반영하도록 할게요. 그럼 이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